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윈터스쿨 과목별 라이브 간담회를 맡은 국어 대표 강사 박상준, 그리고 수학 강사 윤대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학부모님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 저희가 실제로 설명회를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이지만, 또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이런 어떤 시국의 문제가 또 있고, 또 어머님들, 또 그리고 우리 학생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쉽게 필요하실 때마다 찾아볼 수 있고, 또 저희 학원이 모티브가 우리 메타버스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 온라인으로 한번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우리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뭐 수능 얘기 먼저 해볼까요? 네,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뭐 기사나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미 이제 이번에 시험을 치른 또 자녀가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능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랄까요, 여러 가지 결과적인 측면에서 나타난 좀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어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만점자는 이제 28명밖에 나오지 않았고, 만점자를 제외하고서도 뭐 1등급 컷이 뭐 가장 낮고, 그리고 굉장히 낮은 수준 나왔죠. 그래서 역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정도로 좀 어려운 난이도로 이제 성적이 나왔다고 보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좀 학습 공백, 그리고 이 평가원에서 약간 이 추론형 문제, 이런 어떤 고난도 지문과 문학 작품들, 그리고 약간 선지의 내용을 조금 어렵게 구성하면서 상당히 성적이 조금 점수가 좀 낮게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 그죠? 이게 표준 점수 같은 경우도 언어와 매체 선택한 학생들이 가장 높게 나오게 되면서 미적분, 수학 미적분 과목 선택한 학생들보다 더 국어 과목만 봤을 때는 수학 과목 표준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죠?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런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굉장히 시험의 난이도가 어려웠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최상위권 학생들, 그리고 중위권 학생들 간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면서 상당히 이 어려운 결과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학은 좀 어땠나요? 네.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만점자 비율이 2,702명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1등급 커트라인이 이제 확률과 통계가 91점, 미적분이 이제 88점, 뭐 기하가 89점, 뭐 이렇게 나온 걸 봐서는 사실 시험이 뭐 그렇게 어려웠다라고 이제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문제 자체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계산력을 많이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현역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이들이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고, 이게 원래 어려운 번호에 이제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 다들 받아들이죠. 이게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라고 불리는 이제 번호들이 생각보다 많이 쉬웠고, 그 앞부분에서 이제 문제들이 굉장히 계산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시험장 가서는 많이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잘 넘긴 친구들은 그 위기 상황을 잘 돌파했고, 근데 이제 그 앞부분에서 이제 매몰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험이 왜 그러지 이러고 하다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체감 난이도는 좀 높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국어가 이 첫 번째 과목이다 보니까 사실 네, 맞아요. 국어에서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고 또 그렇죠. 점수에 약간 멘탈이 이렇게 붕괴되는 네.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수학이나 또 다른 기타 영향을 받은 과목들까지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라든가 시험 학생들의 이제 직접적인 반응을 들어봐도 굉장히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 그래서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다, 이런 말이 또 네. 국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준비한 이제 코너가 있는데, 약간 이게 이 질의응답을 저희가 미리 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도 또 저희가 이따가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읽고 즉답을 이제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진행을 할 텐데, 먼저 댓글 뭐 필요하시면 댓글 언제든지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보니까 준비한 순서를 먼저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어 간담회 일단 저기 질의응답 수학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네, 할까요? 뭐 하나씩 아니면- 하시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문이 항상 그 뭔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이제 문학이나 독서 이런 뭐 선택 영역 그 과목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특히 독서 파트가 이번에 워낙 좀 수능에서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독서 파트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어떤 학부모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요번에 이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제 지문 좀 상당히 어렵게 사회 지문이 좀 어렵게 나왔고 그리고 과학 기술 같은 경우도 조금 분량은 되게 짧았는데 그 내용이 조금 특히 보기 문제에서 이렇게 시각화 카메라의 어떤 그죠? 그 시각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경제지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전 지식을 많이 요구하는 배경 지식을 되게 많이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봤을 때 학생들도 그렇고 뭔가 이 배경 지식이 많이 좀 요구되는 문제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소위 추론형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배경 지식을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강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이제 부정할 수는 없다.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대치동이라든가 이렇게 강남권에서는 소위 말하는 예전부터 사실 이제 수능이 조금 난이도가 어렵다고 하면 이루어져 왔던 어떤 리트 뭐 수능이 약간 리트처럼 됐다. 그래서 리트나 피셋에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축제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실제로 문제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권이나 이 서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학원을 통해서 그런 어떤 고난도 지문 그리고 좀 추론형 문항들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높은 지문들에 대해서 그 지문들을 좀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이 많이 좀 연습이 이루어진 반면에 또 그런 연습이 좀 되지 않은 학생들 혹은 좀 기존의 기출 문제 혹은 좀 쉬운 문항대에 좀 집중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번에 독서 문제를 풀이한 시간이 너무 적었다. 그래서 대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고난도 지문 그리고 추론형 문항을 결국에 많이 풀어볼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아주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단순히 푸는 것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 소위 이제 메타인지라고 해서 요새 그러니까 본인들의 약점 그러니까 이 내가 지금 이 지문을 왜 잘 읽지 못했는지 혹은 어떤 부분에서 논리적인 어떤 고리를 놓쳤는지 혹은 어떤 특정 문항이나 문제를 틀렸을 때 혹은 내가 정답이라고 선택한 그 오답이 왜 오답인지 혹은 정답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본인들의 약점 그리고 내가 왜 문제를 틀렸는가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투스 네오 같은 경우도 학원에서도 진단 키트라든지 또 우리 학생들에 대한 면밀한 어떤 추적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트래킹을 해서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좀 성적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래서 단순히 문제를 풀고 어떤 특정한 방법을 고수해서 그 방법을 무조건 적용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보다는 우리 학생들 개별적인 어떤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 그래서 그 약점을 보완해서 실제 문제를 풀이하고 그 지문을 읽는 시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논리 전개의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연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수학은 또 대표적으로 어떤 질문이 좀 있으시죠? 이번에? 이제 질문이 하나 이제 들어온 거는 아이가 이제 미적분을 하다가 갑자기 기하를 선택하면 어떨까? 선택 과목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선택 과목이 세 가지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고민이 많죠. 도중에 바꾸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 어떤 선택 과목을 골라야 이제 뭐 점수가 잘 나오느냐, 이렇게도 많이 물어보죠.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미적분, 그 다음에 기하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양입니다, 양.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미적분이 가장 압도적으로 양이 많고요. 기출 문제도 많이 쌓여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기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하로 할 거냐, 아니면 미적분을 할 거냐. 물론 이제 문과를 이제 계열을 희망한다면 이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이제 이과 계열을 선택할 때 미적분을 할 거냐, 기하를 할 거냐.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미적분을 저는 이제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제 그것은 아무래도 기하라는 게 양은 조금 적긴 한데
도형에 좀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도형을 나는 중학교 때 참 도형을 잘했다. 그러면 사실 상관은 없어요. 기하를 선택해도 도형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습득을 하니까 순간순간 받아들이죠. 근데 이제 도형에 좀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 이제 양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기하를 선택하게 되면 어느 한계에 조금 부딪히는 경향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미적분도 쉽지는 않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사실 난이도가 좀 많이 낮아진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훈련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성적을 또 맞을 수도 있긴 있다. 그래서 미적분이냐 기하냐 이제 기하로 이제 고민을 하신다면 도형에 조금 관심이 좀 있었느냐, 좀 알러지가 좀 없느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고 딱히 그런 알러지가 없다 그러면 기하를 선택해도 충분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는 않다. 난 계산에 좀 자신 있고 수학 투를 할 적에 이제 미분이나 적분 재밌었다 그러면 이제 미적분을 이어서 이제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질문 하나 그러셨네요. 네. 지금 갑자기 질문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 기본이 약한 아이에게 취소가 됐네요. 들어왔다가 좀 취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선택 과목 말씀하셔서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국어 같은 경우도 우리 언어와 매체 그리고 화법과 작문 이렇게 두 개의 선택 과목이 나오죠. 그래서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는 화법과 작문이 조금 아무래도 훨씬 더 쉽다 내용이 조금 더 평이하다는 내용이 많이 있었고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일단 언어는 이게 소위 문법이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가장 좀 싫어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배경 지식이라든지 실제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이제 문법 영역을 주로 다루는 언어 그리고 매체 언어에서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이 있죠. 근데 이 매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매체의 특성이라 그래서 뭐 인쇄 매체라든지 뭐 이렇게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인터넷 매체 이런 것까지 해서 그리고 또 뭐 시각 또 뭐 시각 청각 이런 것들 다 활용하는 또 복합 양식적인 측면 이런 것까지 해서 이 매체 같은 경우는 조금 매체도 약간 매체 특성이랄까 이렇게 공부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기존의 이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의 이 난이도 차이가 이번에 시행되면서 화법과 작문이 되게 쉽다, 상대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평가원에서도 이제 그런 여론을 감안을 해서 지금 화법과 작문을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문제도 좀 길어지고, 지문이 길어지고, 선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식으로, 우리 학생들이 좀 판단이 어려운 방식으로 좀 많이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표준 점수 격차도 한 2점 정도로 굉장히 좀 짧게 이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들이나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굉장히 우리 학생들한테 맞는 선택 과목을 정확하게 좀 고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한번 제대로 결정을 하시고 그 결정을 번복을 하는 일은 사실은 좀 없게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제 최선의 선택이죠. 네, 그렇죠.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우리 학생한테 가장 적합한 가장 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의 실제적인 실력 진단 그리고 이런 성적 진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좀 간단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수학 질문도 하나 질문 한번 여기 올라오신 거 한번 네. 보겠습니다. 윈터스쿨 수업 운영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어요. 그리고 1월과 2월 연계성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1월과 2월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윈터스쿨을 운영하면서 수학을 어떻게 할 거냐. 즉 1월에 진도를 빠르게 빼고 2월에 이제 문제풀이를 할 거냐. 아니면 1월과 2월에 나눠서 이제 쭉 이어서 진도를 마무리할 거냐. 저의 수업 운영 방향은 이제 2월까지 이어서 하는 걸 이제 계획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물론 이제 학생의 성향이 조금 다르겠죠. 이제 진도를 빨리 빼고 문제를 풀 거냐, 아니면 하나씩 밟아가면서 문제를 이제 진도를 나갈 거냐의 문제인데 경험상으로는 아무래도 좀 밟아주고 가는 면이 좀 자신감을 또 심어주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또 선행학습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선행학습 당연히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고 그건 뭐 진리죠. 근데 다만 이제 성향에 맞지 않는 혹은 뭐 자기네 이제 상황이죠.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선행학습을 이제 하다 보면
몇 개월 뒤에 까먹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내신 위주로 이제 재편이 되기 때문에 내신이라는 게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토막토막 시험을 본단 말이죠. 이렇게 시험을 보면 그 이후의 과정은 당연히 다 까먹게 되니까 그 다음 서머스쿨 할 때 너 수업 들었었지 않냐 하면 다 기억을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어차피 내신도 중요하기도 하니까 완벽하게 밟아간다라는 좀 취지로다가 자세하게 좀 어렵게 하는 면을 좀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1월 그리고 2월까지 이어서 이제 윈터스쿨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이제 내신 대비를 책임지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윈터스쿨만 하고 끝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당연히 수업을 안 하고요. 그 이후에도 책임져서 이제 당연히 이제 내신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쭉 이어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윈터스쿨 과정은 1월, 2월 진도를 연계해서 마무리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이 국어 같은 경우는 일단 1월과 2월의 연계성 지금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에는 우리 윈터는 또 기본적인 컨셉이 기본, 네네. 심화 이렇게 그렇죠. 또 반을 나눠서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이제 최적의 강의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특히 고1,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첫 시험 우리가 학기 첫 시험 중간고사를 잘 치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학평이라든지 어떤 모의고사 문제를 또 어떻게 잘 풀이할 수 있을까? 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가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1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개념, 가장 필수적인 개념을 이제 문학, 독서, 그리고 문법, 언어 기본에서 이렇게 국어는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 이제 일주일에 2타임씩 해서 시수 구성을 하고 일단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필수적인 개념들을 설명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이제 개념과 문제풀이를 같이 병행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 싫어하긴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테스트나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학생들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들은 내용도 오늘 내가 배운 내용도 제대로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좀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과제나 테스트를 봐야 그래도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자기가 틀린 문제는 무엇인지는 그래도 알고 가고 그 틀린 문제에 대한 강의나 해설은 그래도 단편적으로나마 기억을 한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2월 단과 넘어갈 때는 1월에 배운 내용들을 조금 더 실전 그리고 내신 문제, 내신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를 좀 병행을 하면서 특히 이제 당연히 내신 대비 쪽에 좀 중점을 두게 되고요. 그래서 배운 내용, 1월에 수업한 내용들이 어떻게 내신에 연계되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둬서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에 나올 실제 내신형 문제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그리고 선행 느낌으로 해서 조금 빨리 빼는 방식으로 진도를 미리 좀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의 첫 시험, 특히 이제 고1 같은 경우는 특히 첫 시험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그 받는 등급이 생각보다 굉장히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첫 시험을 어떻게 잘 치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강의를 연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 강의는 1월에 배운 여러 가지 윈터에서 배웠던 가장 필수적인 개념들, 과목별 개념들을 내신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래서 내신과 연계를 해서 내신 이제 우리 교과서, 우리 강남권 학생들이 실제 학교에서 접하게 될 여러 가지 내신에 접하게 될 교과서 문제, 지문들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보는 배운 내용을 문제에 적용해서 우리가 시험 대비, 내신 시험 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 이 정도로 연계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비 고3이라고 지금 제가 이걸 봤네요. 예비 고3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이 보통 이제 EBS 연계 수능 연계자 교재를 보통 중심으로 하게 되고 이제 학교별로 이제 선생님들이 교과서 지문을 당연히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을 넣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서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EBS 수능 연계 자료 그리고 외부 지문 자료 요 자료들에서 보통 그 자료들의 분석이라든지 문제풀이에서 보통 등급이 나눠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고3 강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수능 문학 그리고 수능 독서 이런 쪽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 과목과 문학에 2차 수씩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독서를 이제 3차 시로 해서 좀 이렇게 수업을 좀 또 보강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가게 되고요. 아까 해서 큰 틀은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학년과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연계 자료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 지문들에 더 문제가 나오고 아무래도 조금 더 수능에 가깝게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차피 강남권 내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슨 내신형 문제, 수능형 문제가 따로 있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사실상 이제 수능과 가까운 유형 그리고 수능에 실제 출제되는 유형들을 학교 선생님들께서 또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미 이제 1월에 선택 과목이나 기본적인 개념 잡기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개념 잡고 문제 풀고 해서 진단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 진단 키트를 보게 되면은 약점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혹은 뭐 선택 과목도 그렇고 그래서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개념이나 문제 유형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수업을 했기 때문에 2월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좀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EBS 연계 자료들을 대비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수능이나 평가원의 기출로 나왔던 지문들, 그런 좀 약간 좀 쉬운 지문들, 기본 지문들, 쉽지만 가장 필수적인 지문들 그런 것들과 작품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수업이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학도 좀 말씀드리면 네. 예비 고3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이제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공통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 1이랑 수학 2.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제 스킬 같은 걸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죠. 그래서 수능을 위해서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을 철저히 정리한다. 그래서 정리하는 수업이 아마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택 과목을 하나 지정해서 이제 선택 과목을 들어보시면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매번 이제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이게 방학 때 반드시 끝을 내야 됩니다. 뭐 방학 이후에 뭐 하겠다. 저는 그런 말 믿지 않거든요. 네, 항상 늘어지죠. 네. 학생들의 네. 그런 어떤 이런 야심찬 생각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방학 안에 그 개념을 한 번은 끝을 내야 그 이후에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수학 1이랑 수학 2는 정리하면서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전 문제들을 풀어가는 식의 위주, 정리하는 식의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정리를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심화까지 내려가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문제풀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베이스를 깔아주는 작업이 진행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미적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적분, 그러니까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학 1이랑 수학 2는 한 번은 돌렸다는 전제 하에 당연히 조금은 스피드 있게 진행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처음 한다. 사실 처음이든 뭐 두 번이든 매한가지거든요. 이게 선행학습을 정말 철저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많이들 까먹었기도 했고 어떻게 수능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은 근데 다만 어떻게든지 2월, 즉 1월, 2월 안에 반드시 끝을 낸다. 다시는 개념 강의를 듣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매번 얘기하는 게 3월부터 개념 강의를 다시 듣는다고 하면 이미 늦었다. 반드시 2월 안에 끝을 내야 문제풀이 위주로 넘어가서 본인이 공부를 하고 본인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무슨 이상한 특강 있지 않습니까? 단기 특강 뭐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이미 늦은 수석 특강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늦은 거. 그러니까 반드시 2월 안에 개념을 반드시 끝을 낸다. 여기에 만약에 이제 논술 전형을 고민하신다면 이제 학원 강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압축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술형 교재를 한 권 정도는 읽어보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의 바이블이라든지 뭐 수학 정석도 괜찮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념서가 있는데 개념서들을 서술형 교재를 한 번씩 읽어보면서 또 논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같이 병행을 좀 하면 좀 좋겠다. 다만 이제 좀 지루하죠. 아이들이 서술형 교재 읽는 거 뭐 좋아하나요? 그렇죠. 흥미가 있다면 논술 전형도 흥미가 있다면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는 않다. 뭐 내신과 수능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학원에서 하는 이런 압축적인 내용 정리를 통해서 문제풀이 위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이게 정말 개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정확하게
겨울에 끝내는 게 중요하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도 뭐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선택 과목들의 기본적인 어떤 개요를 확실하게 잡고 가장 중요한 문제에 실제 출제되는 포인트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 뒤에 문제, 기출문제 풀이도 들어가고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실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뭐 질문 하나 좀 예, 해주세요. 말씀하십시오. 네. 기출 문제 네. 어떻게 뭐 공부해야 되는지. 아, 국어요? 네. 기출 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조금. 기출 문제. 예, 이 기출 문제에 대해서는 또 되게 뭐 각 과목 선생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올해는 또 특히 국어가 굉장히 또 할 말이 많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출제가. 그래서 굉장히 그런 방식으로 좀 출제가 됐는데요. 일단 기출 문제 분석은 너무나 뭐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아까 처음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순히 그냥 문제를 풀고 내가 틀렸다. 그래서 해설 보고 끝. 혹은 뭐 시간 재서 풀어보고 시간이 좀 넘었다. 시간 줄여야지. 끝. 이런 식의 단순 반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기출 무슨 고시 공부하듯이 뭐 1회, 2회동 막 3순환 막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반복하거나 이제 잊어버릴 때쯤 다시 풀어보는 것이라든지 내가 틀렸던 작품, 지문 혹은 문제를 자세히 뜯어보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뭔가 실제로 자신이 지금 모르고 있는 부분이나 내가 지금 틀린 이유 혹은 정답과 오답의 근거 이런 것들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그리고 내가 약점을 찾게 되면 그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어떤 문제들을 풀이하고 또 어떤 변형 문제든지 혹은 기출 문제를 다시 보면서 지문의 논리 구조 혹은 어떤 작품의 어떤 서사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관련된 문학 개념어라든지 선지에 쓰이는 주 개념들이 있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어떤 중요한 개념들을 정확히 잡고 그래서 그 문제를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문제를 그냥 풀고 강의하고 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 특히 또 우리 학생들 또 최근에 이제 인터넷 강의라든가 뭐 학원 강의 현강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이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강의를 보고 내가 그 강의를 이해했다. 내가 한국어로 얘기를 하니까 그 강의를 보고 내가 이해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단순히 내가 공부했다. 이렇게 넘어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이 읽고 본인이 작품을 감상하고 내가 이 지문, 독서 지문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문제를 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지 않고 단순히 강의를 보고 이렇게 푸는 거구만. 혹은 이 문학 작품은 뭐 이런 것이었지. 뭐 2020년에 출제 경향은 이랬어. 뭐 문학은 이렇게 나왔어. 독서는 이렇게 나왔어. 추론형 문항이 나올 거야. 뭐 지문은 짧아졌지만 난이도가 더 높아졌어. 뭐 이런 식의 어떤 단순히 강의 자체를 그냥 듣고 강의 내용만 이해하는 식의 어떤 그런 학습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풀고 능동적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막히는 게 있으면은 질문을 하고 그래서 반드시 그 어떤 본인의 의문이랄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 작품은 이제 그런 식으로 작품을 많이 보는 것 그리고 장르별로 좀 작품을 보거나 내가 자주 틀리는 장르 혹은 내가 좀 어려워하는 시대별 그런 게 있거든요. 특성이.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뭐 고전이 어렵다. 혹은 어떤 학생들은 좀 현대 이후에 뭔가 내면의 흐름으로 전개되는 거라든가 좀 현대적인 방식으로 서술되는 최근에 이제 소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장르별 특성 혹은 어떤 시대별로 문학 작품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문의 논리적인 구조 그리고 지문의 어떤 논리 구조 분석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왜냐하면 그 문제 자체가 핵심적인 논리 구조를 바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글을 제대로 읽으면 문제는 풀이할 수 있도록 출제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어떤 지문에 대한 논리적 분석 그리고 문제 출제 포인트와 이 지문의 논리 핵심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부분을 분석하고 해설을 본인들이 좀 한번 해보거나 본인들도 왜 정오답의 근거가 무엇인지 스스로 정리를 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좀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올라왔네요. 네, 문학과 독서 공부도 방학 동안 개념 끝낼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리고 학년도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뭐 예비 고3이다 하면 지금 이미 문학과 독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 핵심 개념어라든가 혹은 어떤 독서 문제를 풀이하는 그 각 문제 유형별로 어떤 자신의 어떤 풀이법이랄까요? 내가 어떤 접근하는 그런 방식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어떤 특정한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보기에 주어진 자료를 보고도 이 작품이 어떤 전개되는 이 배경이랄까? 어떤 배경이나 핵심적인 갈등 구조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혹은 인물의 어떤 인물을 형상화했을 때 이 인물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 인물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학과 이제 독서를 물론 저희가 이제 기본 이제 개념 이제 기본반 심화반에서 주지만은 당연히 조금 방학 내에 전부 끝낸다. 이것은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방학 때 하는 소화하는 우리 윈터스쿨이라든지 또 다른 강의들을 통해서 당연히 어느 정도 취약점을 보완하고 나갈 수 있다. 일정 등급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을 어떻게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이제 상위권이라든가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이미 자신들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랄까 강점, 약점이 어느 정도 나타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취약점 부분 혹은 내가 본인이 실제로 틀렸던 문제라든가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문학 작품 혹은 내가 선택 과목에서는 내가 뭐 만약에 문법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해당 문법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수업을 조금 더 이 수업을 열심히 듣고 또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의문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학도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수학도 이제 기출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기출문제 중요합니다. 음, 문제 자체가 엄청난 퀄리티를 갖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당연히 기출문제는 중요하다. 그 기출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돌린다는 거죠. 우리 애들이 그냥 돌리고 채점하고 막 이런 유형서 풀듣기 풀다 보면 그 기출문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이제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던 문제고 저기서 보던 문제를 또 짜집어서 문제를 만들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한계죠. 이제 왜냐면 실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수능 같은 경우는 뭐 진짜 교수님들께서 모이셔서 음, 한 달 내내 만드시고 검토 이런 과정으로 만드는 것과 출판사에서 만드는 문제집의 퀄리티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당연히 기출문제는 중요한데 뭐 어떻게 풀 것이냐, 요게 이제 좀 방점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를 연도별로 출제된 걸 좀 보면서 어떤 표현이 좀 새롭게 나오고 있는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은 고등학교 수학이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무슨 뭐 대단한 내용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어렵지 않은 내용을 어떻게 각색해서 내는지에 따라서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제 수학을 어느 정도 적당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설 모의고사나 교육청 모의고사는 잘 푼다는 얘기. 문제를 잘 풀어오는데 이상하게 평가가 문제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있죠. 그거는 문제를 익숙한 문제들을 푸는 데는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는 증거인데 동시에 이제 낯선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새롭게 나온 표현, 어떤 새롭게 나온 수학적 개념을 돌파할 것이냐. 그것은 당연히 평가 문제들을 베이스로 해서 연도별로 어떤 환경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좀, 즉, 분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분석이라는 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파놓고 얘기해서 우리 모두가 질 좋은 강의를 다 듣고 열심히 학원 다 다니는데 이상하게 1등급은 항상 4%대에서 커트라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들 상향 평준화가 돼서 문제집도 좋은 문제집 다 풀 수 있고 강의도 좋은 강의를 다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한데 이 고민을 얼마나 해보느냐에 따라서 갈린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기출문제를 푸는 단계에 이르려면 한 절반 정도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은 유형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데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봐야 된다. 이게 왜 나왔고 어떤 문제를 이전에 나온 출제 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나왔는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또 검토를 해보고 고민해보고 뭐 물어본다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보고 사고하는 힘을 좀 키우는 식으로 해야지 유형서 돌리듯이 돌리는 건 좀 큰 의미는 없다. 문제를 막 암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이제 다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내신 대비를 하려면 기출 문제들도 어쩔 수 없이 주입을 시키는 방법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학 동안에 고민하는 시간을 좀 많이 좀 해보셔라. 그래서 많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고민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으니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2시간도 좋습니다. 1시간, 2시간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시간 생각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고민해보고 또 질문해보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사고력을 좀 키워보시는 공부를 좀 해보셔라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또 저희 같은 또 강사들이 또 그런 학생들에게 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문제 풀이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의사소통이 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질문은 안 하고 수업만 들으면 되겠지 이러면 사실은 그렇죠. 모르는 걸 적극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뭐 강사 좀 이렇게 좀 괴롭힐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 많이 하고 이렇게 네? 저희야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고 또 뿌듯함을 느끼면 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하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또 다른 학원들이나 뭐 다른 강사분들도 당연히 뭐 열심히 Q&A나 피드백 주시고 하지만 또 저희 이투스 네오 같은 경우에는 또 메타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언제든지 온라인에서 우리 학생 뭐 전략 담임 선생님이나 또 이 각 과목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실시간으로 저희가 답변을 하고 또 계속 약점 보완을 해서 또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또 될 것 같고요. 저 그리고 또 지금 또 좀 많이 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봤을 때 뭐 저희 말하는 뭐 기본적인 이제 공부법 중에서도 특히 이제 교재 좀 교재를 어떤 걸 사용하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교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투스에서 우리 이투스에서 나오는 이제 교재가 있고요. 기본 교재가 당연히 있고 근데 이제 정규적인 커리 외에도 저희 강사들이 그죠? 우리 선생님도 당연히 컨텐츠를 가지고 계시고 저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어떤 교육 방식이라든가 뭐 교육 철학이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한데 이제 그런 어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한 내신 대비 그리고 특히 수능 제가 분석한 방식으로 구성한 국어 각 과목별로 교재를 개인적인 컨텐츠를 구성을 해서 이투스 교재와 함께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당연히 매주차 과제 그리고 뭐 피드백 당연히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또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또 수학은 또 교재가 좀 어떻게? 네,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개념 교재라고 할 수 있죠. 정리하는 교재는 제가 만든 이제 자체 교재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개념, 그다음에 이제 유형 정리, 그다음에 이제 기출 분석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신 대비 뭐 이렇게 나가는데 개념은 자체 교재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동시에 이제 유형을 같이 정리할 때는 교재를 이용해서 유형 정리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위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유형 교재를 이제 하나 선택해서 한다는 얘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문제라는 건 많이 풀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많이 풀수록 좋기 때문에 그 유형 교재만으로도 본인이 좀 더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교재를 더 권해서 여러 가지 유형서를 좀 더 돌리게 하는 걸 좀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좀 편차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마다 권해줄 만한 교재가 좀 다르거든요. 일단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념 교재는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하고 유형 교재로 숙제를 나가고 이제 개별적으로 좀 더 권해줄 만한 뭐 아이들마다 성적에 따라서 조금 권해줄 만한 교재를 조금 더 하나 권해서 좀 풀리게 하는 걸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 당연히 많이 풀수록 좋습니다. 당연히. 또 많이 풀고 네, 제대로 풀고 네, 그렇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또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소위 이제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또 열심히 듣고 또 우리 학생들이 뭐 대학 입시든 혹은
본인들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가. 참 되게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수학을 안 하려고 하는 학생에게 어떻게 수학 공부를 시켜야 되나. 또 국어도 책 자체를 읽지도 않고 너무 싫어하는데 국어를 너무 어려워한다 혹은 막 하는데 어떻게 국어 공부를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 부분이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또 보면은 다 피드백이 한결같다. 뭐 이런 얘기가 많고 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이제 수학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또 물어보죠. 쓰이는 데가 많다. 여러 가지 얘기해 줍니다. 아마 이제 당연히 와닿지 않죠. 여기서 어디다 쓰나요? 뭐 매번 물어보는 질문 아닙니까, 수학? 그렇죠. 근데 이제 수학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할 때 수학 학문이라는 것 자체에 흥미를 느끼면 너무나도 금상첨화지만 그렇지 않아도 좋다.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이 꿈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뭔가 하나의 발판이다. 그러니까 성적 우선주의라고는 좀 하기는 좀 뭐 하긴 하지만 하나씩 맞아가는 어떤 성취감을 좀 잃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맞고 또 틀려보는 걸 검토해서 다시 질문하고 또 문제 풀어보고 또 맞아가고 이런 유형을 하나하나씩 격파해가는 걸 좀 권하게 드리거든요. 잘하는 친구들이야 뭐 문제를 쭈루룩 풀면 되기 때문에 이제 상관은 없는데 어느 정도 수학에 좀 흥미가 없거나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유형 하나를 격파시킨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면 그 유형에 대해서 한 번 더 도전시켜보고 그 다음 또 넘어가고 안 되면 그걸 또 따로 불러서 이제 또 유형을 하나 격파 이러다 보면 유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래도 70%, 80%는 이제 맞아갈 수 있거든요. 맞아가다 보면 이제 시험지 형태를 풀었을 때 본인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씩은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너가 꿈을 이룰 때 어쩔 수 없잖아. 점수라는 게 또 필요하니까 하다 보면 너가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좀 더 맞아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거침없이 얘기하는 편입니다. 수학 이런데 실생활에 쓰여. 얼마나 중요해. 과학에도 많이 쓰이고. 근데 너희들 와닿지 않는 거 솔직히 맞잖아. 솔직히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너희들이 꿈을 이뤄가는 발판으로서 그냥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해보고 즐겨봐라. 한번 즐겨보자. 그리고 하나씩 격파시키자. 이런 식으로 좀 동기부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 굉장히 너무 지금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취미나 이런 것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 못해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지속적인 힘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부라는 것은 특히 입시 공부라는 것은 그 어떤 확고한 꿈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진로가 불투명하면은 더 그렇지만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래서 그 진로나 어떤 그 대학 이제 전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목표가 확실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 안 풀리거나 혹은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좀 빠르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좌절을 하고 그래서 그 꾸준히 지속을 해서 어떤 그 일정한 단계를 넘어야 이 성적이 올라가고 또 성과가 나타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한 문제 한 문제 혹은 그 중요 개념들 혹은 뭐 이제 국어로 얘기하면 어떤 작품에 대한 좀 완벽한 이해 그리고 내가 스스로 느끼고 문학 작품이라고 하면은 내가 진짜 그 어떤 감정이입이 되고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어떤 작가 혹은 그 나타나는 그 어떤 주인공의 등장 인물들의 그런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이해하고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혹은 이런 행동을 보이는 이유 이런 대사를 여기서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정말 좀 재미있게 탐구하고 사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문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제 좀 재미를 느끼는 방향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단순히 재미만 느껴도 문제를 못 풀면은 결국에 정답을 못 맞히거나 성과가 안 좋으면 결국에 좀 지루해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단계별로 좀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 과정을 조금 지루할 수 있고 힘든 과정을 어떻게 끝까지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강사의 어떤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더 재미있는 강의 그리고 조금 더 질의응답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질문을 되게 잘 안 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모르는 것을 뭔가 솔직하게 인정하거나 혹은 좀 질문하는 것 자체를 좀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어떤 그 작품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 구성을 좀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제가 구성을 하고 교재도 그렇고 또 학생들과의 여러 가지 활발한 소통, 피드백을 통해서 어떤 그 우리 학생들이 일정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수업을 이수를 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힘 그런 것들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구성을 그렇게 교재도 그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동기부여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 실제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힘 그리고 어떤 우리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이하는 그 시간, 지속성, 시간을 늘리고 그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그 교육 환경의 제공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수학도 들어왔던 저 질문 중에 좀 또 네, 뭐 하나 해볼까요? 네.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문과 이과. 이건 뭐 네, 문과 이과.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문과 이과라는 건 이제 공통 과목은 동시에 하니까 선택 과목에 대한 선택을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둔 어머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건데 그렇죠. 이제 문과 이과를 결국은 빨리 정할 수밖에 없죠. 정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조금 바뀐 상황이 예전이랑은 조금 달라진 게 선택 과목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따로 매기는 게 아니고 통합해서 매기다 보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1등급을 맞는 비율이 정말 적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예전같이 가형, 나형, 그러니까 이과는 이과끼리 따로 등급 매기고 문과는 문과끼리 따로 등급 매기고 이런 상황이었으면 사실 상관은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해서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공통 과목인 수학 1이랑 수학 2가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하고 거기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 없는 길이고 그럼 선택 과목은 몇 문제 되지 않으니 자극적이면 당연히 조금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것이 수학에 조금이나마 재능이 있다면 좀 더 낫겠지만 정말 수학을 싫어한다 그러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대안이겠죠. 근데 확률과 통계의 장점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제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죠. 이제 도중에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제 막 5월, 6월 돼가지고 이제 근데 이거는 안 되니까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 이런 친구들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미적분을 이미 2학년 때 선행을 했었음에도 바꾸는 친구가 있을 정도로 나중에 이제 고민이 된다는 사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출발했지만 빠르게 성적이 올릴 수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의 장점이 그런 부분은 조금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등급의 합산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만약에 이제 학년이 조금 저학년이다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이제 뭐 이과 계열을 또 당연히 희망한다. 뭐 이과든 문과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약간 그쪽으로 해서 교차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약간 그렇게 좀 진행하는 것이 좀 낫겠는데 3학년인데 예비 고3인데 수학 1이랑 수학 2도 너무 바쁘다. 공통 과목 자체도 이미 많이 다뤄지진 않았다. 그렇다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확률과 통계를 다 맞는 순으로 넘어가고 이제 수학 1, 수학 2를 열심히 하는 방안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1등급 나온 제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취향. 물론 아예 진로가 달려있다는 부분이면 그거는 당연히 그 부분을 밀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다만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수학 과목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게 문이과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교육 과정은 사실 이제 뭔가 융합형 뭐 통합을 지향하지만 사실 전공들도 물론 뭐 대학에서는 이미 뭐 학제간 연구나 이런 많이 하지만 사실상 뭐 이미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없어지기는 힘든 부분이고 특히 또 수학이 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이 참 많이 되시는 부분일 것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이 되시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바꾸죠. 국어도 뭐 특히 이제 언어와 매체 이런 거 좀
내가 한번 변별력을 확보해 보겠다. 내가 한번 높은 등급이나 표준 점수상 한번 유리함을 한번 내가 한번 잘해 보겠다 해서 선택한 학생들이 있지만 또 그렇게 했다가 화법과 장문으로 대략적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아무래도 뭔가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게 좀 덜 요구되는 느낌이고 봤을 때 왠지 내가 조금만 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게 참 국어가 그런 점에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좀 객관적인 수준 진단이랄까요? 뭔가 그런 부분 참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돼서 좀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화법과 장문을 하다가 언어와 매체, 그 문법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 언어와 매체를 좀 선택했다가 화법과 장문으로 좀 전환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은 이제 수학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도 당연히 앞부분 독서와 이제 문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도 너무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선택 과목은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3학년 때 좀 본격적으로 한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윈터 같은 경우도 그래서 화학과 장문하고 언어와 매체 선택 과목이 이제 매주 2차씩 해가지고 2시수씩 해서 좀 이렇게 수업을 제대로 기본 개념들 잡고 또 실전 기출 문제들 조금 빨리 푸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비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제가 하나 또 해볼까요? 네네네. 말씀하시죠. 또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것도 많이 고민하시죠. 진도를 빼야 되느냐,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선행학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기준 선행학습.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참 많이 고민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단계에서 해야 되는 과정이 어느 정도 가져지지 않고 나가는 선행학습은 좀 무의미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다익선 그리고 고고익선 뭐 많으면 많을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당연히 좋습니다. 그거 뭐 진리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기준을 말씀해 달라고 하시면 보통 뭐 센 문제집 같은 경우 B단계가 원활하게 풀리느냐 C단계의 뭐 한 3분의 1 정도 아니면 뭐 절반 정도가 원활하게 풀리느냐 그 전반적이라는 거죠. 모든 과목의 그 전체 단원에서 그 정도 풀리면 당연히 이제 선행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괜찮겠고요. 근데 뭐 B단계도 원활하게 잘 안 풀린다. C단계는 뭐 손도 못 대겠다. 그런데 선행학습을 막 해라? 저는 그런 거는 조금 반대입니다. 어차피 왜냐하면 내신 하면서 또 까먹습니다. 그래서 서머스쿨 때 또 듣게 되고 서머스쿨 끝나고 또 내신 대비하다가 그 윈터스쿨 때 또 듣게 됩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센을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많이 푸니까 아니면 뭐 정석을 기준으로 한다면 정석의 뭐 연습 문제 한 뭐 절반에서 4분의 3 정도 그 정도는 원활하게 풀리는 실력이 갖춰져야 그러면 이제 고난도 문제를 풀면서 진도를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기준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맡았던 친구들 중에는 이제 선행학습에 대한 욕심은 있는데 막상 까보면 이게 굉장히 부실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뭐 저 친구가 하니까 뭐 다들 하니까 뭐 그런 마음은 뭐 당연히 이해됩니다. 근데 다만 수능이냐 내신이냐 저는 내신을 먼저 다져놓는 게 당연히 좋다. 왜냐면 내신 공부 자체가 수능 공부입니다. 그 단원을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가 당연히 베이스가 쌓이고 그 다음 단계도 베이스가 쌓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내신 문제 안 어렵잖아요. 안 어려운 걸 어렵게 공부해서 100점 맞을 준비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번에 제 제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내신 할 때 어렵게 빡 하고.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하질 않아요. 그 친구는 이상하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님은 이제 딸 아이한테 이제 모든 걸 맡겨놨고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선행학습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지금 단계에서 열심히 해서 내신 잘 보고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어렵게 문제를 공부하는 게 낫겠다. 근데 본인 판단이 제가 봤을 때는 실력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내신을 매번 100점을 한번 맞아봐라. 결국 그렇게 해서 수시로 정말 잘 봤거든요. 제일 편한 길로 간 거죠, 결국은. 그래서 아이들의 성향이라든지 이게 좀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부터는 수능 무조건 수능입니다. 그렇다면 선행학습을 해서 수능 볼 그 단원까지 계속 여러 번 돌리는 게 또 좋겠죠. 그래서 수학 1, 수학 2, 그다음 선택 과목 하나니까 빠르게 선행학습을 한 다음에 계속 돌리는 게 이제 좋을 것이고요. 이제 내신도 병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기준을 잡아두시고 그 기준을 만족하느냐, 만족할 때에 좀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참 이게 국어 같은 경우는 근데 선행학습이라는 게 국어도 이제 선행학습이라는 개념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제 다른 무슨 영어라든가 수학처럼 명확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뭐 탭스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우리 강남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교 때도 보고 이미 막 이렇게 하면서 선행이 어느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영어도 텍스트니까 이렇게 하게 됐지만 기본적으로 초중고 교육 과정이 있고 그리고 또 국어 같은 경우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우리말과 글이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이 나이가 좀 어려도 이 충분한 경험이 있고 또 많은 지식이 있으면은 어려운 문제나 지문이나 작품도 이해하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제 머리로만 푸는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완전히 논리적으로 알고리즘만 갖고 푸는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그 이제 수능에 출제됐던 그 소설 작품을 예시를 들면 그 소설 작품에서 그 이 주인공이 우산을 가지고 자꾸 이 사람들을 굉장히 뭔가 사람들한테 겁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뭔가 이 우산을 가지고 이 우산이 뭔가 딱 여기 내가 이 우산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겁을 주는데 사람들이 그 동작이나 이 사람의 연기를 보고 굉장히 그 사람한테 약간 소위 말하는 쪼그라가지고 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막 그런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장면이나 그 내용만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사회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우산을 가지고 하는 그 연기의 의미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또 작품에 실린 내용을 보면 뒤에 또 시위대가 나오고 막 진압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윤대국 선생님은 벌써 좀 느낌 오실 거예요. 어떤 시대의 배경, 어떤 시대의 어떤 상황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약간 촌극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나를 감시하러 왔나, 뭔가 나한테 트집을 잡으러 왔나, 이 사람이 굉장히 뭔가 고위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하러 왔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이런 맥락,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경험이랄까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경험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어떤 그 소위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해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학습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문학 작품을 많이 읽고 또 독서도 좀 어려운 텍스트를 보면은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또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수준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기본반 들어도 되나? 심화반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은 그래서 학생들 특히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주변 학생들을 따라가서 굉장히 빠르게 선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변을 보셔도 그렇고 실제로 그 결과랄까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너무 무리하게 빠른 속도로 혹은 기초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학습에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좀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 학습이 너무 뭐 중요하긴 합니다만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르다 얘기가.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기본반을 명확하게 오히려 필요한 경우에는 듣고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시간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네, 되고 벌써 있는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지금 따로 질문이 이제 더 올라오는 부분은 없네요. 예, 그래서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어떻게 마무리를 네. 할까요? 아니면 뭐 윈터 하나만 더 얘기해 보실까요? 네네 어떤 것을 좀 말씀해 그러니까 주실까요? 논술 관련해서 이제 수리 논술? 여쭤보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데 네. 논술이 그러니까 옛날 통합 논술이라든지 꽤 오래전에 봤던 그런 논술 문제랑은 좀 다르고요. 오히려 예전에 봤던 그 본고사라고 하죠. 그런 형태의 계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술 준비를 해보면 한 달 딱 준비해보면 제시문을 읽고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복잡한 계산을 물어보는 형태로 이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것은 논술의 출제 구조가 교육부에서 감시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수학 교육 과정 내에 철저하게 맞춤식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뭐 대학교 과정에 어려운 내용을 들고 와서 굉장히 어렵게 물어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를 철저하게 다지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요. 뭐 심지어는 예전에 대학에 나온 논술 문제 중에는 함수란 무엇인지 정의하시오. 이런 거 물어보면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꽤나 문제 푼다는 아이들도 어렵죠. 턱 막히거든요. 함수 y는 fx 뭐 이런 거밖에 안 적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과서에 있는 기본적인 것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개념 정리할 때도 너무 문제풀이 물론 문제풀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데 그래도 교과서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도 꼼꼼하게 다져보는 것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수리 논술이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강의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뭐 기출문제집을 좀 풀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생각보다 문제를 좀 풀만하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걸 베이스로 해서 그 다음에 논술의 전제 조건은 당연히 모의고사나 수능을 잘 본다는 전제 조건 하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2등급은 나와야 수학에서 최소 2등급은 나와야 수리 논술 전형을 해도 당연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2등급을 먼저 쟁취하겠다, 1등급을 쟁취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고난도 문제를 어차피 풀어야 되는 킬러 문제, 논술 문제도 풀어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예전같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혹시 뭐 예, 뭐 수학도 다른 예, 그때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는 유형이 뭔가 기본적인 개념들을 조합해서 풀이하고 네네. 또 특히 이제 계산이 조금 맞습니다. 계산을 많이 네, 요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뀐 걸로 들었는데 그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문의 분량이나 이런 것도 이제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문제를 좀 추론형 문제를 해서 소위 말하는 글 자체에 대한 굉장히 논리적인 이해가 중요하게 나오고 특히 그 중에서도 단순히 있는 정보를 가지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글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조합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했을 때만이 풀이할 수 있는 문제, 선택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행간을 읽는 제시되지 않은 정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정보까지 어느 정도 추론해서 판단해서 풀이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출제되는 쪽으로 굉장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제대로 된 문학 작품 감상 그리고 조금 더 논리적인 구조, 독서의 구조, 지문의 구조를 완벽하게 좀 이해하고 본인이 스스로 좀 재구성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역량을 이제 좀 요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수능이 또 워낙 출제가 또 오래되기 시작하면서 고민이 많잖아요. 출제진도 그렇죠. 항상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네네. 오늘 첫 간담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추후에 저희가 또 온라인으로 또 혹은 또 오프라인으로 만날 기회가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향후 또 많은 말씀 또 나누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이투스 네오 밴드라든지 또 우리 유튜브 라이브 간담회 또 설명회 등등에서 많은 질문 또 혹은 고민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많이 모아서 답변을 해드리고 또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께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네. 예. 이렇게 해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식사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은 맛있게 식사도 잘 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 건강을 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